자, 이런 가운데 검찰 소환을 앞둔 명태균 씨 녹취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인데 요 얘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자, 이제는 또 함성득 뭐 매번 한 명씩 나오긴 합니다. 함성득 교수. 경기대 교수로 알려져 있고 뭐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예. 이웃일 거예요. 네, 아크로비스타 그 이웃. 근처 산다고. 네. 자, 이거 그 대부분 이 얘기 중에 핵심 자체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명태균 씨하고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네. 명태균 씨를 거의 대부분 알고. 그러니까 그거요.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다 분들하고 알아요. 대부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아, 정말? 뭐 이런 관계였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런 예.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무슨 꿈을 꿨니 하면서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의아한 겁니다. 영국까지 가서 왜 안 갔을까? 근데 뒤에 명태균 씨가 있다고 본인이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은 윤상현 의원 캠프에 본인이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구면에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표랑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영수회담을 할 때 물밑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녹취가 나오기 전에도 언론사에 본인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여러 차례 이 명태균 씨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다는 걸 네.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워딩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시켜서 지금 들여보내고 대통령과의 캠프에도 넣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국민들이 볼까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정치 브로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치 브로커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과 왜냐하면 창원 산업단지도 대단히 수상쩍어요. 본인이 총괄본부장 명함을 펴고 공무원들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함성득 교수가 나오는 거 그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자, 또 다른 내용의 녹취도 민주당이 공개한 건데 이것도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그래도 야 예지력이 야 절제하네.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남이 10번 생각할 때 내가 10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할 때 1000번 생각해 이기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예지력 저는 뭐 그런 걸 믿지를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데요? 저 뭐 도사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여기가? 그 예지력, 보살, 영적 대화 이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총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상합니까? 글쎄요. 저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70 넘은 제 어머니가 거의 안 합니다. 가끔 전 보러 가시고 이런 말씀하시면 아예 좀 그만 보이소 어머니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 대통령 선거 때 네. 그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왕자 말씀이신가요? 그 예. 얘기를 했을 때 예. 윤석열 후보가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예. 그 이전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하고 교분이 좀 많았던 예.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 건 아닌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라는 분이
그런 취향을 상당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장님 무사, 뭐 안전뱅이 주술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 경위도 예. 명태균 씨 그 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랑 그 모친 최은순 씨랑 처음 만났고 신뢰를 전격적으로 준 게 최은순 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네.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한겨레 그림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는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는 명태균 씨가 등장하니까 천공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천공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봐, 내가 걔보다 낫다라고 그랬지? 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림판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뭔가 주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뭐 오방색이니 뭐니 이랬던 것도 국민의 그냥 감정을 거슬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더 심해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가 왕자를 손에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 그때 거 아닌가 알아봤어야 싶습니다. 되는데. 이미 알아봤지만 그래도 아니다. 뭐 구약 성경을 줄줄 읽는다, 외운다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데 그 후과를 이렇게 치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공개된 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알기를 뭐 끝이 압니다. 뭐 그 지금 봤을 땐 그 오빠 맞는 것 같거든요. 무식하다, 모른다, 뭐 이 등등의 얘기. 오히려 예지력이나 이런 영적 대화는 명태균 씨하고 지금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전 놀랍다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저겁니다. 저 한겨레 지금 얘기인데 정말 충격의 충격입니다. 지금 오빠가 무식해서 저거 나오고 있죠. 사무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박절, 손절 이렇게 한겨레 오늘 그림인데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 네. 저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네. 솔직한 사과와 진솔한 해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의 그 이른바의 그 감정은 지금 한겨레 신문 저 정도 가 있거든요. 네. 예? 딱 저 정도 가 있어요. 저 정도 가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럼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진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발화될 거라니까요. 네. 예. 자, 또 하나 국면 중에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내일은 기자회견이지만 다음 날 금요일 날은 명태균 씨 검찰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지인한테 지금 자료를 줬다는 얘기, 처남인가 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뭐 이게 거짓말이든 뭐 허풍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이 사람 뭐 아니면 또 다른 게 또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있다고 보고요. 예. 이거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 이건 대통령한테 하는 겁박입니다. 협박이에요. 협박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내가 쥐고 있는 거 지금 다 풀면 감당할 수 있겠어란 말이 저는 그냥 허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네.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구속 기소가 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를 타개하는 게 이른바 윗선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 믿음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아버지 산소가 없다. 화장장을 했네. 처남한테 줬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명태균이라면 제가 명태균이라면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휴대전화가 내 변호인이다. 이 변호인을 그냥 묻어버리고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거의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이 사람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봐줬죠. 창원지검에서 성관이 고발 들어가고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수사과에 묵혀두고 공갈폰 받고 그냥 바로 돌려주고 네.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검찰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 10명까지 충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보완을 받았을 때 검사 지원을 외부에서 받았을 때 7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한 10명 언저리로 해가지고 특검 여론은 맞고 그냥 우리가 수사는 했어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네. 명태균 씨 결단해야 될 거예요. 아하. 구속 영장 청구도 지금 피하기 어려운 국면에 왔습니다. 일단 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쥐고 있는 거를 아하. 어쨌든 활용의 카드로 정말 공개할 날이 저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자회견에 이게 조사까지. 예.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져 있겠죠. 뭐라도.
분명하게 저도 전에 들었는데 예. 가지고 있다. 아 전에 들은 얘기십니까? 예.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있다. 혹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신 건 아닌가요? 터쳐볼까 뭐 이런 얘기도 아 터잡을까? 예, 터잡을까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예. 뭐 하는 것 같던데 네. 본인이 굉장히 조금 그 뭐야 코너에 몰리고 있는 진짜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그 휴대폰 여섯 개를 압수했잖아요. 네. 압수해갖고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네. 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이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강압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해? 나 뭐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 두고 보겠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예. 사실상 거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용이 전부 공개되고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면 검찰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명태균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겠죠. 예. 그럼 뭔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더 그게 나온다면 예. 와, 이 기자회견 해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녹취까지 나온다면. 이게 민주당 발일 수도 있고 명태균 발일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검찰에 들려줄 거다. 검찰이 확보도 못한 거야. 네. 본인이 다 쥐고 있는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명태균발 이 뉴스들 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아, 또 그렇죠. 국정을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장윤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